인명적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5.18) 33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미국이 80년 5월 광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미국이 광주의 구원자일 것이라 믿었지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3년 전 오늘 1980년 5월 25일에 작성된 한 광주 시민의 유필 성명서입니다. 미국 7함대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이틀 전 부산항에 입항했으니 전두환 신군부가 물러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며 용기를 내자는 내용입니다. 계엄군을 몰아내긴 했지만 사륙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여겼던 미국에 거는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미군 군함이 부산으로 오고 있다는 대자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를 구출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설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주 시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18 직전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와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 차관이 주고받은 비밀 전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특전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신군부에 지지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had any responsibility for Gwangju. I mean, it was a Korean action. The students who were demonstrating were Koreans, not Americans. The forces that were used against them were Korean, not American. They were. 미국 동의 없이는 투입할 수 없었던 전방부대인 24단의 작전 통제권도 신군부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은 신군부가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을 펼 때도 신군부와 함께 작전 개시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미국하고 뭘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광주 진압작전이 장시일에 걸쳐서 해결을 못하던가 그때 김일성의 오판이라도 있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 필요했는데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에 대한 믿음은 5.18을 거치면서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청이 진압된 이후 서울과 광주, 부산의 미 문화원에는 미국의 책임을 묻는 점거농성과 방화 사건, 대학생들의 분신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5.18을 계기로 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확인되고 미국의 양면성,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역할도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국익의 차원, 또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었다.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신군부에게는 일부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학살을 방조하고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던 미국은 지금까지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채널A는 한 탈북자를 출연시켜 북한군의 광주 난파설을 주장했다. 5월 18일 그 사건이 이제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북한에서는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누굽니까 난파된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마지막으로 나와가지고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이 5.18 광주 사태 자체가 김정일이가 당 창건 80돌 1980년도 10월 10일 날이에요. 김일성이한테 드리는 이게 선물이었어요. 자기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지요. 네. 이 사람들한테 함락된 다음에 북한군 난파설은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수준이었다. 광주 북송 참가했던 사람은 부조당들도 그렇게 분단 사례 나누게 막 5.18 당시 난파됐다는 김명국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이라고 난 그대로 듣고 본 대로 이야기했을 따름이고요. 예, 내가 가공하거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건 털고 말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진정하도 지금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복잡화돼가지고,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파됐던 분이, 자기가 왔다고 말하는데 그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도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송의 기본이다. 그러나 채널A와 TV조선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군이 안 왔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워딩이 지금 좀 왜곡돼서 지금 알려졌는데 그날 출연했던 왔다고 밝힌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다는 확정할 그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그분이 오지 않았다는 확정도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확인이 안 된 채 보도한 거는 보도의 기본에 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건 제가 언급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 일개 대대병력이 광주에 몰래 잠입해서 일으킨 사태라고 방송을 내보내는 거 아시죠? 네. 하여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국무총리도 모르는 사실인가요? 그럼 북한군 개입? 그 사람들이 뭐 알아? 그리고선 지금 남한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 가지고 길고 노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총리가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보수 논객들은 북한군 난파설을 철회할 뜻이 없어 보였다. 장갑차 4대를 누가 운전합니까? 이런 양아치 계급이 장갑차 4대 운전합니까? 예. 이 양아치 계급이 300명이 거기에서 300명이 수행하던 지휘부를 매복해서 습격을 합니까? 아시아 자동차에는 300명 말고 또 다른 300명이 어디에선가 또 유령처럼 나타났어. 대형 버스 5대를 타고 나타났어요. 총 600명이에요. 뉴스타파는 이 주장의 근거를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지만원 씨는 거듭 거절했다. 이거 제2권만 읽어도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걸 광주 사람 입들로 증명한 거예요. 응? 그걸 연구도 안 해놓고선 국방장관이 이거 연구했어? 총리 연구했어?
이건 못 봤네. 북에서 나온 책이야. 북에서 나온 저 조선노동자 출판사 아니야 여기. 여기 보라고 600여 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화약무기도 총기 다 무기고 털고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장갑차와 털고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이 뒤에 이대 쭉 나와. 그러니까 시위군중이 했다는 거지 저 북한군이 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그 북한 책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600명으로 구성된 시위군중이야. 그게 북한군이 말 없잖아요. 그게 북한군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시위군중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분석을 그 역사학자가 뭐야 분석을 하지. 우리는 군사평론가나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읽어요 이면에서. 그러니까 지휘자를 양아치로 규정짓고 양아치가 아닌 걸로 북한군이다. 그건 논리가 너무 심하네요. 여기도 다 양아치라고 그랬어. 구두닦기 양아치. 5.18 당시 광주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보수논객 조갑재 씨. 그는 북한군 남침설이 근거 없는 루머라고 단정했다. 무슨 광주 사태를 취재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 그중에 내가 단 한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국가기관이 5분 조사를 해도 북한군 북자도 안 나온다. 또 북한군이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왔으면 북한군 손에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냐. 죽은 사람 없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면 당시 계엄 당국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계엄 체제는 아시겠죠?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안 경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때 모래사장을 싹 씁니다. 쓸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 그 발자국이 있으면 그거 추적한다고 온 부대가 총동원되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밀봉 체제였고 더구나 광주 사태가 나오고 나서는 광주 부근은 그 이중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600명이 도대체 어떻게 오느냐. 그러나 신군부는 5월 17일 소위 국가보위 비상대책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서 발표했다. 김대중 등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을 획책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석 달 뒤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북한군 난파설은 33년 전 신군부가 조작했던 북한 사주설과 맥을 같이 한다. 전두환은 단 한 번도 광주 학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996년 전두환 등 신군부는 내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정치권의 타협으로 사면됐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최근 인터넷에는 전두환을 옹호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 정점이 북한군 난파설이다. 북한군 난파설을 퍼뜨려온 보수 논객들은 궁극적으로 전두환과 신군부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특별법을 하면서 이 5.18을 새로운 민주화운동을 해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면서까지 새로운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5.18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가들에 의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증언이라든가 새로운 이런 증언 나오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이것이 업데이트되고 역사책이라는 것이 자꾸 새로 쓰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왜곡을 통한 5.18 뒤집기, 그건 바로 제2의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32년 동안 기념식장에서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해서 논란이 일었다. 불렀던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잔 말이에요. 기념곡 지정 요구에도 부정적이었다. 임을 위한 행정공무원은 이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기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 최근 들어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부분도 축소되고 있다. 광주 시내의 한 고등학교 앞. 5.18 민주화운동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몇 학년? 4학년이요. 국사 수업 안 하나? 아, 저 이과에서 수업 안 해요. 전두환이 좀 그거 뭐랄까 그거라 해야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민주화 운동인 거 확실히 아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권을 따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폭력 운동? 박정희 정권이 강제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제압한 사건이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시민운동을 펼쳤는데 그거를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제압한 사건.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5.18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치적인 입장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대립돼 있는 그런 이슈를 다룰 때에는 우리 전부 다 그런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일베 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시계 사진을 자랑 삼아 올리기도 했다. 국정원이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을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주로 이제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의 안보 강연, 그리고 중식 제공, 이제 중국 코스 요리로 근사한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사격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면 교통카드라든지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저기 111 신고 해가지고 간접 잡는데 유가치한 신고를 한 사람들을 초청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일베 회원이 포함됐는지 어떤지 그건 알 수 없죠, 우리가. 그렇다면 국정원은 인터넷의 5.18 폄훼 게시물과 무관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658개와 게시글 23만 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글 4건과 리트윗 글 159건 등 모두 163건이 확인됐다. 정부 입장과 같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었지. 정부 입장과 다르게 그걸 비판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1980년 5월 광주는 철저히 고립된 채 계엄군에 의해 학살이 진행됐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오늘 광주는 고립된 채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권력도 보수 세력도 광주를 지우려고 하는 거죠. 광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리무리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거죠. 지금 광주만 5.18 행사를 하고 있지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5.18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80년 5월 당시에 광주가 고립됐듯이 또 지금 새로운 형태의 광주가 고립되고 있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는 아팠다.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제 우리가 왜곡과 폄훼에 맞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다.